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디와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배워볼 건데요. 지금 아이디와 클래스 중에서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에서부터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예제 이미지 파일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지금 섹션 안에 H1이 있고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아티클이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고 또 H1이 시작하고 P가 시작하고 아티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아티클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H1과 P 태그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섹션 것도 H1과 P 태그만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쓰고요. 자, 섹션 안에 H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제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섹션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만들어 볼 건데, 자, 두 번째 섹션의 내용 역시 복사를 해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갖고 오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예제 이미지를 보니까 지금 위에 거는요, 첫 번째 섹션은 지금 마젠타 컬러로 H1에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H1에는 파란색 사이안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H1인데 색깔을 어떻게 다르게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택자를 엘리먼트를 지칭을 하고요. H1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H1의 컬러를 레드로 변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섹션, 지금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H1, 지금 이 엘리먼트 H1과 두 번째 섹션의 H1에 동일하게 지금 무슨 색으로 변경이 되죠? 바로 레드 컬러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H1이 둘 다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위에 첫 번째 H1은 빨간색으로 바뀌고 두 번째 H1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클래스라는 건 지금 H1한테요, 제가 클래스라는 걸 썼고, 지금 이 클래스는 따옴표는 속성명이 되는 거겠죠. 엘리먼트 안에 들어가는 속성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A를 한번 써보면요, 마찬가지로 href가 속성명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돼 있는데 지금 클래스라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면, 태그한테 이름을 정할 때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거는 이름을 정할 때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정해 볼까요? 이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자, 헤딩 1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SS에서는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H1 엘리먼트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H1이라고 썼었죠. 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써줍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이름을, 제가 지금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헤딩 1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컬러를 레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정상적으로 확인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는 이름을 정할 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H1한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H1한테 이름을 정할 거고 이름은 헤딩1이라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CSS에서는 클래스를 점으로 표시하고요. 만약에 이 점이 없으면 이거는 클래스라고 CSS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을 붙여서 지금 클래스 이름 중에서 헤딩 1인 걸 찾아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클래스를 헤딩 1이라고 썼고 CSS에서는 점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름도 제가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그 다음에 헤딩 2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그러면 클래스니까 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헤딩 2라고 이름을 정하고 컬러를 블루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첫 번째 H1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헤딩 1이 되는 거고요. 헤딩 하이픈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H1의 이름은요. 지금 보면 헤딩 하이픈 2에 대한 이름을 제가 부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CSS에서 점을 썼죠. 점이라는 건 뭐죠? 내가 지금 클래스 이름을 지금 클래스의 이름은 헤딩 1인 걸 찾아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줘. 자, 그러면 지금 레드로 변경이 될 거고요. 클래스 이름 중에서 헤딩 하이픈 2라고 쓴 그 엘리먼트를 찾아서 컬러를 블루로 바꿔줘. 그래서 블루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거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다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다른 식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레드 컬러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레드 컬러라고 제가 이름을 가칭을 정했어요. 아니면 그냥 폰트 컬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폰트 컬러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없애고 처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지금 클래스니까 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H1의 이름을 폰트 컬러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폰트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 100px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컬러로 할게요. 레드. 지금 이 폰트 컬러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제가 폰트 사이즈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지금 컬러를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폰트가 레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디자인을 보다 보니까 이 P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왔어요. 이럴 때는 자, P한테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클래스 그 다음에 P 폰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제가 클래스 썼더니 P 폰트 컬러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어요.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클래스 이름이 P 폰트 컬러인 걸 찾아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줘. 그러면 지금 이쪽 문서에서 찾아볼게요. P가 클래스의 이름이 여기 점이 붙었죠. 클래스의 이름이 P 폰트 컬러인 거를 찾아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컬러가 레드고요. 얘도 레드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속성 값을 써줘야 되는데 이름만 지금 틀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자, 봅시다. 클래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제가 폰트 컬러를 레드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CSS에서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 컬러 레드가 먹고요. 그 다음에 이 P한테 이름을 폰트 컬러라고 정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레드 컬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빨간색이 적용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CSS 같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정할 때는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